어이구, 너무 요란스럽게 등장했나요? 이동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이번 학기도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군요. 지난 학기로 비대면 수업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지난 여름방학을 지내왔는데 또다시 이번 학기도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저희들이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럴지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학기 비대면 수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동춘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함께 수업할 과목의 이름은 통일 리더십입니다. 이미 수강 신청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올려놓은 수업계획서를 보셨기 때문에 통일 리더십은 무엇을 다루는지를 대략 이해는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개념, 정의, 내용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을 열심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OT 시간으로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목의 이름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통일 리더십. 리더십은 이 세상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종류의 리더십이 연구가 되고 있고 발표가 됐고 그리고 그 연구된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현장에서 적용해 나가고 있죠. 그 중에 하나의 리더십이 통일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리더십, 통일에 관한 리더십. 어떻게 하면 통일을 보다 바람직하고 의미 있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목이 통일 리더십입니다. 중심은 통일이지만 그러나 방점은 리더십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수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 리더십을 통일을 위한 리더십이라고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통일 리더십을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목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 한 학기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수업을 공부하시면서 제 말이 이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오반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대하고 제가 믿는 것은 그렇다라고 아마 수긍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림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철책으로 가로막힌 위와 아래 혹은 좌와 우, 네, 앞과 뒤 이런 그림이죠. 그런데 철책이 끊기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한가운데 발을 디뎌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한반도의 분단의 현실 그리고 상태를 상징하는 그림이겠다 싶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그림처럼 이 철책 한가운데가 끊어져서 위아래 좌우가 통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남과 북이 더 이상 철책에 의해서 경계선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체제에 의해서 막혀진 것들이 다 뚫리고 없어져서 이제는 한 민족으로, 한 국가로 그렇게 살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도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수업은 아시다시피 학부 수업이고, 그리고 교양 선택입니다. 이게는 전공 수업이 아니라 교양 수업입니다. 그리고 교양 수업 중에서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공 상관없이 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그런 수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선택하셔서 저와 함께 이번 한 학기를 수업받겠다고 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업은 설명드렸다시피 또 아시다시피 통일 리더십입니다. 통일 리더십을 영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Christian Leadership fo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한글로 되어져 있는 통일 리더십 속에 들어있는 온전한 개념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이 영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우리 학교가 신학대학교이자 기독교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베이스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수업이 진행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수업을 혹시 수강 신청하실 때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는 그렇게 믿음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라고 하신 분들 중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학교에 다니시는 분으로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수업에 오시면, 굳이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좋게 평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걱정 마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동춘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 리더십 수업은 3학점짜리 수업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5, 6, 7교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면 수업을 기대를 하고 혹시라도 비대면 수업과 병행을 하더라도, 하여튼 상황이 그렇더라도 볼 수는 있겠지, 뵐 수는 있겠지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 학기 이 상황이 엄중해서 아무래도 15주 내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수업 시간은 일단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지금은 이렇게 녹음을 해서 여러분하고 만나지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자는 여러분과의 합의가 있으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두 주 뒤에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수업 개요 및 목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올해 75년입니다. 그러니까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가 분단이 됐죠. 그리고 7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긴 시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보통 20년, 25년을 한 세대로 따진다면 세 번의 세대가 지나간 것이죠. 예. 지금은 보통 20년 주기로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4세대쯤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전히 우리의 수건은 통일이죠. 네. 저의 경우 어릴 적에 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지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75년간 분단의 세월 속에 수건은 통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개인의 욕망을 위해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영역을 확장하는데 분단 이데올로기, 이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용할 때 훨씬 자신의 정치 권력이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통일이 표면적으로만 소원이지 그의 속은 분단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의 간절한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더 간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이세요. 네, 분열, 분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죠. 특별히 그러니 한반도의 분단을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단의 세월을 끝내고 통일의 그날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실 수 있고 그럴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고 질문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이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개설된 수업이 통일 리더십 수업입니다. 그래서 통일 리더십 수업은 통일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지도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의미 있게 펼쳐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 통일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는 통일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지도력 개발, 그것이 통일 리더십 수업의 목표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지향점은 화해와 평화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교의 지향점이 다툼이고 전쟁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지향점은 화해와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해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화해를 시키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화해의 중재자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화해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화를 추구할 때 진정한 삶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교의 지향점은
화해와 평화이기에 이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작업을 이 수업에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작업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 일꾼이자 통일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과 실제 또는 지식과 현장을 탐구하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강의를 통해서 이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니까 현장과 실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적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론을 이야기하더라도 현장을 이야기를 함으로 보다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례를 이해를 함으로써 이론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이론이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바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 일꾼이자 통일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통일 리더십 이 수업의 형태 및 운영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하지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수업에 부교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교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재를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재는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재를 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주 A4 용지로 10페이지 내외의 강의 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 제공되는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SNS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주제의 완성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매주 우리 수업에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의 완성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궁극적인 주제인 통일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의 완성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와 SNS 소통을 사용해서 민족적 과제인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화해와 평화의 신학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는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화해, 평화, 그리고 통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또 제 수업이 모두 4과목 혹은 5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과목을 수강을 했던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도 여러 분 수강 신청을 하셨네요. 그분들은 제가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얼마나 많이 수업에서 이야기하는지 잘 아실 텐데, 평화가 와야 통일이 올까요? 통일이 와야 평화가 올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 입장, 제 주장은 평화가 오기 전에는 통일이 올 수 없고, 통일이 와도 불안정한 또는 불완전한 통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평화는 어떻게 오느냐? 화해를 해야 평화가 오는 거죠. 문제를 가득 안고 억지로 사이가 좋아지는 건 늘 뜨거운 불씨를 안고 있는 것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화는 화해했을 때 오는 거고, 통일은 평화를 통해서 통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한 이론적 작업, 학문적 작업을 우리 수업을 통해서 계속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적 과제인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화해와 평화의 신학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이 불가피하지요. 이미 지난 학기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과제물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면 수업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비대면 수업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매주 불가피하게 레포트를 제출을 하셔야 하고 그 레포트를 통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번 학기 중간에라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또 우리의 수업의 운영 방식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매주 과제물은 불가피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과제물 충실히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마음문을 열고 이 과제물을 작업하시는 일에 좋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적 평가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1학기가 아니라 2학기이기 때문에 신입생 여러분도 성적 평가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40점, 그리고 기말고사 40점, 그리고 출석 20점으로 성적을 평가하겠습니다. 백분율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매주 레포트 내시는 것으로 30%를 반영하겠고요. 강의 노트를 정리하는 것으로 1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레포트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OT 시간으로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그리고 출석 20%. 네, 그렇게 반영을 해서 성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및 참고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교재는 온라인 강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제공되는 강의 노트를 통해서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재는 제가 2017년도에 내놓은 책이 한 권 있는데 한반도 통일논의의 신학담론, 정치신학에서 화해신학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이나 도서관에 혹시 이 책이 눈에 띄면 우리 교수님 책이구나. 한번 펼쳐볼까? 어떤 내용인지 뭐 그렇게까지 더 확장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 노트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강의 노트는 수업 단톡방을 저희가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에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설을 하면 그 수업 단톡방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 다음 날 업로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업로드된 강의 노트를 다운 받으셔서 강의 노트에 참고하시고 강의 노트를 정리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 듣는 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주간 계획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의 일정과 주제는 사정상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과목 전반에 대한 이해, 수업 방식과 일정 이해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다음 주에는 통일과 리더십, 통일은 무엇이며 리더십은 무엇인지를 수업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통일이 필요한지, 통일은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분단의 원인 그리고 그 책임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정의와 이유,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 리더십의 정의와 당위성. 우리 리더십이 일반 리더십의 개념을 도움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리더십의 특징은 그리고 유형은 통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 리더십이 무엇이냐, 통일 리더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통일 리더십의 정의, 그리고 통일 리더십의 필요성을 넘어서서 당위성, 반드시 통일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기초한 이야기들을 다음 주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통일의 성서적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성서적 탐구, 그러니까는 성서는 통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조를 드렸다시피 화해와 평화에 대해서 성서는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서가 우리에게 지침하고 있는 화해와 평화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서는 통일의 신학적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의 성서적 이해와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신학적 탐구, 많은 신학 이론들이 있고요. 또 그 신학 이론들을 내놓은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통일과 연관되어진 신학 담론 또는 신학자들 몇 분을 우리 수업에 초대를 해서 통일에 대한 신학적 탐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몇 분 또 몇 신학 담론을 우리 수업에 초대를 해서 화해와 평화에 대한 탐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작업입니다. 5번째 주에는 한국교회 통일 리더십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 이후 75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어떤 리더십을 보였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장신대가 소속된 교단은 예장통합입니다.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교단을 포함한 각 교단, 각 교파, 그리고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일컬어지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통일시민단체의 통일 리더십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교회 테두리 안에 다양한 활동 그룹들이 있는데 그 활동 그룹들이 분단 이후 통일을 위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었는지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토리를 살펴보는 것은 그동안에 발표된 문서들을 그리고 성명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정부부터 현 정부 이전인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은 무엇이었으며 남과 북이 만나서 협정한 협정서들이 있습니다. 그 협정서들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기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다양한 통일 문서들이 있습니다. 통일 정책에 대한 또는 통일 철학에 대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진행된 일들 이후 어떤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는 중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보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험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1주차에서 7주차까지 수업한 내용을 중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핵심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7주차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받은 질문들을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는 남과 북 그리고 남한 내 갈등의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의 상황에서 남과 북이 갈등하는 건 당연하지만 남남 간에도 갈등이었습니다. 남한 내부에도 다양한 분단 극복과 분단과 관련된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남북 간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를 두고 갈등을 합니다. 국가보안법, 줄여서 보통 국보법이라고 하는데 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전히 이렇게 놔둬도 되느냐, 여전히 놔둬야 할 필요가 있다 등등의 갈등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이 북한인권법의 갈등은 남북뿐만 아니라 남남한에도 아주 심각한 갈등의 쟁점입니다. 그리고 대북경제지원, 하여튼 뭐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미사일 만들고 원자폭탄 만들고 전쟁 물자 만든다. 그래서 반대하고 갈등하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네. 무엇이 진실인가 사실인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 심각하죠. 그렇죠? 네. 이런 등등의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주차군요. 10주차에는 화해 및 평화 실천의 역사적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화해와 평화를 실천한 현장이 있느냐? 국외에서 살펴보겠는데 독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역사적 현장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통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화해와 평화를 실천하는 아주 모델로서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아일랜드, 많은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세 나라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주차에는 마찬가지로 화해 및 평화 실천의 역사적 현장을 국내에서 찾아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5.18 민중항쟁, 그리고 제주 4.3 항쟁, 과연 이 두 사건을 어떻게 화해와 평화를 실천해내는 역사적 현장으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수업은 통일 리더십의 실제를 첫 번째로 살펴보겠는데요. 분단 이데올로기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남한 사회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분단을 이용해서 반공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정치적 확장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이데올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극복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분단 트라우마,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수업을 통해서 그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분단 이데올로기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극복돼야 통일 논의가 잘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민족과 민족주의의 이해 촉진자로서 통일 리더십의 실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과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학문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사 속에서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으로 인해서 빚어진 갈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해 촉진자로서의 통일 리더십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남북은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수많은 분쟁의 과거사가 있습니다. 남북 과거사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통일 리더십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13주차에는 통일 리더십의 실제 두 번째 시간으로 통일 시민 교육과 민족 통일 선교사로서 통일 리더십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우리가 현실적인 피부감이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 리더십은 통일 시민 교육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통일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민족 통일, 선교사. 이 개념은 수업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도 통일 리더십의 실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에는 거울 앞에서 그리고 선을 넘는 시각 교정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이 보는 눈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그리고 선을 넘는 시각 교정자, 이것이 무슨 개념인지도 14주차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중간중간 이 부분을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과 이상 사이의 중재자. 사실 분단은 현실입니다. 통일은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통일을 향해서 분단이라는 현실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현실을 넘는 건 늘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다시피 바로 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중재자,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굴복하는 태도를 이제 달래서 이상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데, 이상이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바로 그 사이에 중재자로서 통일 리더십이 역할을 해야 된다. 크리스천 리더십, 통일을 위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발동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는 원래 대면 수업이라면 기말고사를 보는 날이지 않습니까? 강의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온 질문을 정리해서 이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미처 조금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생기면 이때 더 정리를 하고 그동안 수업한 모든 포인트를 이 15주차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주차에서부터 앞으로 진행될 15주차까지의 주간 계획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업은 끊임없이 통일이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표시도 내겠습니다. 통일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설명하고 여러분이 이해했는지를 여쭙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통일이란 질문 속에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일이란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이란 가장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통일은 하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라는 개념의 통일은 둘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통일이 한반도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설명이 되려면 분단된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만 하나가 되면 안 되고요. 경제적으로만 돼서도 안 되고요. 지리적으로만 돼서도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 그것이 통일이죠.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한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통일이라는 거죠. 자, 상이한 체제, 어떤 상이한 체제죠?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자본주의입니다. 북한은 전체주의고 남한은 민주주의입니다. 네, 이런 상이한 체제가 서로 적대적인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의 자본주의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북한의 전체주의는 남한의 자유주의를 비웃는다고요. 이렇게 한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하나가 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통일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수업에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어떤 기분이나 일시적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수업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다 굳건한 당위적 입장은 통일은 하나의 역사적 소명이고 민족적 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이 갖고 있는 보다 기본적인 당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통일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통일을 이뤄나가기 위한 리더십을 가질 것이냐, 그 리더십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내놓기도 하고 심중에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개념을 설명할 때 은근히 비치기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육하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은 왜 하는가? 통일은 언제 할 수 있는가? 통일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 통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통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근데 이 기본적인 6 원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수업의 주제인 통일 리더십을 작업해 나가도록 하겠고, 여러분이 이 수업 속에 들어올 때마다 이 6가지 질문이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분단이라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절대 감추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이상을 향해서 이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가 현재 놓여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과제 또는 많은 숙제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단의 현실 가운데 참 많은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현장의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는 더더욱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서로가 소위 말해서 합이 맞으면 멋진 수업의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생산적인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창조적인 수업도 기대합니다. 네. 이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이번 주는 민족 대이동과 같은 수강 변경 신청 기간이죠. 이제 이번 주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다음 주 수업에 여러분을 뵙게 되면 우리가 멤버십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멤버십에서 보다 깊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부탁을 한 가지 드릴 것은 지금보다 좀 더 수강생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전문 용어로 여러분이 영업을 해주셔도 좋고 전도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는 이 통일 리더십 수업에 한 분이라도 더 함께 오셔서 민족의 수건인 한반도의 75년간의 수건인 통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통일의 큰 걸음과 역사적 진보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이 수업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